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32강은 방향족 화합물의 반응 2. 치환된 벤젠의 EAS 반응에 대한 강의입니다. 치환기가 있는 벤젠은 치환기가 없는 벤젠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치환된 벤젠의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치환기는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 반응성과 지향성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반응성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치환기는 벤젠보다 EAS 반응을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하고 어떤 치환기는 벤젠보다 EAS 반응을 더 느리게 일어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벤젠의 나이트로와 반응을 보면 치환기로 인해 벤젠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더 느리게 반응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향성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치환기 E2는 기존의 치환기 E1으로부터 올소, 파라, 메타에 위치하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던 치환기가 두 번째로 도입되는 치환기의 지향을 결정합니다. 올소파라 위치를 지향하는 기존의 치환기는 올소파라 지향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메타 위치를 지향하는 기존의 치환기도 있겠죠? 메타 지향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올소파라 지향기는 알킬기이거나 고리에 직접 결합한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메타 지향기는 고리에 결합된 원자에 부분 양전하 또는 완전한 양전하가 있습니다. 치환기는 반응성과 지향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메타 지향성 활성 감소기, 올소파라 지향성 활성 감소기와 올소파라 지향성 활성화기로 분류돼요. 우선 활성화기와 활성 감소기부터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기는 공명 안정화된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치환기입니다. 따라서 벤젠보다 EAS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치환기이죠. 활성 감소기는 공명 안정화된 탄소 양이온을 불안정화시켜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치환기입니다. 벤젠보다 EAS 반응을 느리게 일어나게 해주는 치환기입니다. 탄소 양이온의 전자를 주느냐, 전자를 당기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이렇게 탄소 양이온의 전자를 줄 수 있으면 활성화기로 작용하고 이렇게 탄소 양이온의 전자를 끌어당기면 활성 감소기로 작용합니다. 전자 주기와 전자 끌기는 유도 효과와 공명 효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유도 효과입니다. 전자 주기 유도 효과를 나타내는 치환기는 알킬기입니다. sp3 혼성화된 탄소는 S성질이 sp2 혼성화된 탄소보다 더 작기 때문에 sp2 혼성화된 탄소에 전자를 밀어줍니다. 이렇게 전자 주는 그룹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EDG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할로젠, 산소, 질소와 같이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탄소로부터 전자를 당김으로 전자 끌기 유도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카본일기와 사이아노기도 이 부분이 부분 양전하가 되기 때문에 전자 끌기 유도 효과가 있죠. 이렇게 전자를 끄는 그룹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EWG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공명 효과입니다. 공명 구조를 그렸을 때 벤젠 고리의 탄소 원자에 음전하가 나타나면 이 치환기가 나타내는 공명 효과는 전자주기 공명 효과입니다. 전자주기 공명 효과는 고립전자쌍이 있는 원자가 벤젠 고리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 이렇게 공명에 의해 벤젠의 전자가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질소, 산소, 할로젠이고 EDG이죠. 반면에 양전하가 나타나면 이 치안기가 나타내는 공명 효과는 전자 끌기 공명 효과입니다. 공명 구조를 보면 치안기로 전자가 당겨져 벤젠에 전자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보닐, 사이아노기, 나이트로기가 대표적이고요. 벤젠 고리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기는 EWG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질소, 산소, 할로젠은 유도 효과에서는 탄소로부터 전자를 당김으로 전자 끌기 효과를 나타냈는데 공명 효과에 의해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전자 주기 효과를 나타냅니다. 유도 효과와 공명 효과가 반대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도 효과와 공명 효과의 알짜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도 효과와 공명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 알아야겠죠? 이 부분은 외워주세요. 할로젠은 유도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알짜 효과는 전자 끌기이고요. 중성 질소나 산소는 공명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알짜 효과는 전자 주기입니다. 이번에는 올소 파라 지향성과 메타 지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치한된 벤젠에 나이트로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위치를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1번, 알킬기가 치환된 벤젠으로 톨루엔의 나이트로와 반응입니다. 톨루엔의 나이트로기가 올소와 파라 위치에 첨가되면 메틸 치환된 탄소의 양전하가 바로 놓여 있어요. 메틸기는 전자 주기 유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에 전자를 주어 안정화시킵니다. 반면에 나이트로기가 메타 위치에 첨가되면 메틸기가 탄소 양이온에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나이트로기에 올소와 파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메틸기와 만날 수가 없죠. 메타 중간체보다 올소 파라 중간체가 더 에너지가 낮고 더 빨리 생성됩니다. 따라서 알킬기는 올소 파라 지향성입니다. 2번 하이드록시, 알콕시, 그리고 아미노기가 치환된 벤젠입니다. 그 중에 페놀의 나이트로와 반응을 보겠습니다. 나이트로기가 올소와 파라 위치에 첨가되면 하이드록시기가 치환된 탄소의 양전하가 바로 놓여 있어요. 하이드록시기는 전자 끌기 유도 효과와 전자 주기 공명 효과가 있지만 전자 주기 공명 효과가 더 강합니다. EDG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의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여 안정화시키죠. 반면에 나이트로기가 메타에 치환된 중간체는 그러한 안정화가 없습니다. 올소파라 중간체는 산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공받아 형성된 안정한 형태의 중간체를 포함했기 때문에 메타 중간체보다 더 많은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올소파라 중간체는 각각 이 공명 구조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이드록시기, 알콕시, 아미노기는 올소파라 지향성입니다. 3번 할로젠이 치환된 벤젠입니다. 클로로벤젠의 나이트로와 반응을 보겠습니다. 할로젠은 전자주기 공명 효과에 비해 전자 끌기 유도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활성 감소기로 EWG예요. 벤젠과 비교했을 때 벤젠보다 나이트로와 반응이 느립니다. 하지만 고립전자쌍으로 인한 전자주기 공명 효과는 올소와 파라 위치에서 볼 수 있어요. 나이트로기가 올소 파라 위치에 첨가되어야지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트로기가 메타 위치에 첨가되면 염소가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올소 파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염소와 만날 수가 없죠.
하이드록시기와 아미노기처럼 올소 파라 중간체가 할로젠으로부터 전자를 제공받아 형성된 안정한 형태의 중간체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 메타 중간체보다 더 안정합니다. 따라서 할로젠은 올소 파라 지향성이고 벤젠보다는 반응 속도가 느린 활성 감속이죠. 4번 카보닐, 사이아노, 나이트로기가 치환된 벤젠입니다. 이 중에 벤즈알데하이드의 나이트로와 반응을 보겠습니다. 나이트로기가 올소 파라 위치에 첨가되면 알데하이드가 치환된 탄소에 양전하가 바로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알데하이드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어 전자가 부족한 상태죠. 탄소 양이온도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고요. 부족한 애들끼리 만나면 반발이 생겨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3개의 공명 구조 중 2개가 안정한 공명 구조, 1개는 불안정한 공명 구조예요. 반면에 나이트로기가 메타 위치에 첨가되면 특별히 불안정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즉, 메타 중간체는 3개의 안정한 공명 구조가 있고 올소 파라 중간체는 2개의 안정한 공명 구조가 있습니다. 카보닐, 사이아노, 나이트로기 모두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메타 지향성입니다. 앞에서 봤던 3가지 그룹을 다시 봐볼게요. 올소파라 지향성 활성화기는 아미노기, 하이드록시기, 알콕시, 아마이드, 알킬기가 있습니다. 아마이드는 질소가 벤젠에 직접 붙어야지 활성기이고요. 올소파라 지향성 활성 감소기는 할로젠이 있습니다. 메타지향성 활성 감소기는 카보닐, 설폰산, 사이아노, 나이트로, 알킬 암모늄기가 있습니다. 할로젠을 제외한 올소 파라지향기는 벤젠고리를 활성화하고 모든 메타지향기는 벤젠고리 활성을 감소시켜요. 그리고 할로젠은 올소 파라지향기이지만 벤젠고리 활성을 감소시키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니까 반응성 순서도 외워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 알킬기보다 하이드록시기가 더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이치한 벤젠의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입니다. 생성물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두 치환기의 지향 효과를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3가지 규칙에 따라 알짜 결과를 결정하면 됩니다. 3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칙 1. 두 치환기의 지향 효과가 서로 보강된다면 새 치환기는 두 치환기가 지향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파라나이트로 톨루엔을 보면 메틸기는 올소 파라 지향기인데 파라 위치에는 이미 나이트로기가 있으므로 올소 지향이 되겠죠? 나이트로기는 메타 지향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향합니다. 메틸기와 나이트로기가 둘 다 지향하는 위치가 동일하니 이 부분에 새로운 치향기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규칙 2. 두 치향기의 지향 효과가 서로 상반된다면 더 강한 활성기의 지향성을 따릅니다. 파라메틸 페놀을 예로 들면 하이드록시기는 올소 파라 지향기인데 파라 위치에 메틸기가 있으므로 올소 위치를 지향합니다. 메틸기도 올소 파라 지향기인데 파라 위치에 하이드록시기가 있으므로 올소 위치를 지향하죠. OH기와 메틸기가 지향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강한 활성기의 지향성을 따르면 되는데요. 치환기를 3가지 그룹으로 나눈 그림 기억나시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했어요. 메틸기보다 하이드록시기가 반응성이 더 컸습니다. 즉, 강한 활성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OH기가 지향하는 곳을 따르면 이 위치에 새로운 치환기가 놓입니다. 규칙 3. 두 치환기가 서로 메타 위치에 놓여 있으면
두 치안기 사이는 치안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타클로로톨루엔을 보면 메틸기와 염소, 즉 두 개의 치안기 사이의 위치는 너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치안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향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됩니다. 메틸기, 염소 모두 올소 파라 지향기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지향하죠. 따라서 3,4 디클로로톨루엔과 2,5 디클로로톨루엔 이렇게 두 가지 생성물이 생깁니다. 이 화합물은 생기지 않아요. 다치환 벤젠을 합성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생성물을 보고 올바른 순서로 반응을 계획해서 원하는 생성물을 합성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각 치환기의 지향성을 고려하고 두 번째로 생성물의 바로 전에 성구 물질을 추측합니다. 생성물을 보고 바로 전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합성 분석이에요. 예제 1번을 통해 연습해 볼게요. 파라 브로모 나이트로 벤젠을 합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브로민화 반응과 나이트로화 반응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해야겠죠? 우선 지향성을 비교해 볼게요. 브롬은 올소 파라 지향기이고 나이트로기는 메타 지향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성물의 바로 전에 성구물질이 무엇인지 추측합니다. 성구물질이 브로모 벤젠이라면 브롬이 올소 파라 지향기라서 파라 위치에 나이트로기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물론 올소 파라 생성물이 혼합물로 얻어지겠지만 구조이성 질체라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구물질이 나이트로 벤젠이라면 나이트로기는 메타 지향기라서 브롬이 파라 위치가 아닌 메타 위치에 치환되겠죠? 이 화합물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따라서 먼저 브로민화 반응이 일어나서 브로모 벤젠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나이트로화 반응이 일어나야지 파라 브로모 나이트로 벤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화합물로 연습해 볼게요. 예제 2번 4브로모 2나이트로 톨루엔을 합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브롬, 메틸기, 나이트로기를 어떤 순서대로 치환해야 하는지 정해야겠죠? 첫 번째, 지향성을 고려하면 브롬과 메틸기는 올소파라 지향기이고 나이트로기는 메타 지향기입니다. 두 번째, 생성물의 바로 전에 성구물질이 무엇인지 추측하면 이렇게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벤젠 3개가 나와요. 올소 나이트로 톨루엔, 메타 브로모 나이트로 벤젠, 파라 브로모 톨루엔입니다. 올소 나이트로 톨루엔에서 브로민화 반응이 일어난다면 나이트로기보다 더 강한 활성기인 메틸기의 올소 파라 위치를 따를 거예요. 파라 위치라면 원하는 생성물이 될 거고 올소 위치면 원하는 생성물이 아니겠죠? 즉 혼합물이 생성됩니다. 메타 브로모 나이트로 벤젠은 메틸기로 치환하기 위해 프리데크래프츠 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 강한 EWG인 나이트로기가 보이시죠? 따라서 프리데크래프츠 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 없어요. 파라 브로모 톨루엔에서 나이트로화 반응이 일어난다면 브롬보다 더 강한 활성기인 메틸기의 올소 위치를 따를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생성물을 단일 생성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화합물 중 가장 적합한 성구물질은 무엇일까요? 올소 나이트로 톨루엔도 생성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혼합물이 나오기 때문에 단일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파라 브로모 톨루엔이 제일 적합한 성구물질이 됩니다. 파라 브로모 톨루엔도 치환기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성구물질을 추측해야 해요. 성구물질이 브로모 벤젠일 수도 있고 톨루엔일 수도 있습니다. 브로모 벤젠이라면 프리데크래프츠 알킬레이션 반응을 통해 메틸기를 치환하면 되겠죠.
CH3Cl, AlCl3가 필요하고 이때 올소파라 생성물이 혼합물로 얻어질 수 있어요. 톨루엔이 성구물질이라면 브로민화 반응을 통해 브롬을 치환하면 됩니다. Br2와 Fe-Br3가 필요하고 이 반응 역시 올소파라 생성물이 혼합물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브로모벤젠, 톨루엔 모두 성구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화합물이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었죠. 역합성 분석을 통해 바로 전에 성구물질이 무엇인지 추측하고요. 이때 지향성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벤젠이 나올 때까지 역합성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서 가장 강한 활성화기는 무엇인가? 치환기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 표를 알면 풀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커서 강한 활성화기입니다. 활성화기만 복습해보면 알킬기, 아마이드기, 알콕시, 하이드록시기, 아미노기 순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었던 치환기는 아미노기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HNO3, H2SO4를 사용하여 가장 빠르게 나이트로화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2번 빼고는 다 비활성화기이므로 답은 활성화기를 가진 2번입니다. 3번, 다음 중 CH3, CH2Cl, AlCl3를 사용하여 가장 빠르게 알킬화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 반응은 프리데크래프츠 알킬화 반응이죠. 가장 반응성이 큰 활성화기를 가진 물질을 골라주면 됩니다. 보기 1번은 이 구조이죠. 아미노기는 강한 EDG이지만 AlCl3에 의해 강한 EWG가 되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과 5번은 비활성화기라서 반응성이 낮고요. 아니솔과 톨루엔 중 알콕시기가 알킬기보다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4번, 각 반응의 빈칸을 채우시오. 단 생성물은 주 생성물을 그리시오. A. 벤젠에 아마이드가 있고 CH3Cl, AlCl3를 첨가한 반응입니다. 프리데크래프츠 알킬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벤젠 고리에 강하게 전자를 끄는 치환기가 존재할 때와 아미노기가 존재할 때는 프리데크래프츠 알킬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이드를 가진 벤젠은 일어날 수 있죠. 아마이드는 EDG로 올소 파라 위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B. 이치한 벤젠입니다. HNO3, H2SO4를 첨가하였으므로 나이트로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에스터기는 EWG로 메타 위치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알콕시기는 올소 파라를 지향하죠. 두 치환기가 지향하는 위치가 이 부분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C. 벤젠이 두 단계의 반응을 거쳐 이 생성물이 되었습니다. 생성물은 아실기와 나이트로기를 가지고 있네요. 역합성을 해볼까요? 바로 전의 성구물질이 나이트로벤젠일까요? 아니면 아세토페논일까요? 나이트로벤젠이라면 프리데크래프츠 아실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NO2는 강한 EWG이기 때문에 벤젠 고리의 전자가 부족하여 프리데크래프츠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반면에 아세토페논의
HNO3와 H2SO4를 첨가하면 나이트로화 반응이 일어나고 아실기가 EWG이기 때문에 메타 위치에 나이트로기가 위치할 거예요. 따라서 아세토페논이 나이트로화 반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벤젠이 아세토페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아실기가 첨가되어야 하므로 프리데크래프트 아실화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ClCOCH3, AlCl3가 첨가되면 아세토페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 치환된 벤젠의 EAS 요약입니다. 첫 번째, 치환기의 종류. 치환된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 두 번째 EAS 반응성과 위치 지정에 영향을 줍니다. 총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올소파라 지향성 활성화기, 올소파라 지향성 활성 감소기, 메타 지향성 활성 감소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니 반응성 크기 순서와 각 그룹의 예들을 잘 구별해서 외워주세요. 두 번째, 이치환 벤젠 생성물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두 치환기의 지향 효과를 비교하고 3가지 규칙에 따라 알짜 결과를 결정합니다. 규칙 1. 두 치환기의 지향 효과가 서로 보강된다면 새 치환기는 두 치환기가 지향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규칙 2. 두 치환기의 지향 효과가 서로 상반된다면 더 강한 활성기의 지향성을 따릅니다. 규칙 3. 두 치환기가 서로 메타 위치에 놓여 있으면 두 치환기 사이는 치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치환 벤젠의 합성법 제시하기. 각 치환기의 지향성을 고려하고 생성물의 바로 전의 성구물질을 추측합니다. 벤젠이 나올 때까지 역합성 분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